서산시 고북면의 한 아로니아 농장. 생산과 판매, 농장 체험은 물론 제품 개발까지. 이곳은 1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까지 확대하며 매년 4억 원 매출의 분홍으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을 때까지는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협을 보면 안 돼요. 소비자들하고는. 무슨 신뢰를 깰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면 6차 산업 상품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의 대표 농산물인 생강을 이용한 서산 생강한과 단순히 생강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을 뛰어넘어 2차 산업의 가공과 유통 등 6차 산업화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저는 직접 처음에 시작할 때 참 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워서 저도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부럽다고 생각하면 직접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부러우면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6차 산업. 6차 산업에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갈수록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요,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촌, 또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농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멋진 농업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농업. 농업에 새로운 기능과 의미를 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본다. 서산시 고북면, 고즈넉한 산기슭 아래 이희준 씨의 아로니아 농장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에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이 씨가 이곳에 귀농한 것은 지난 2010년. 풀 하나 뽑아본 적이 없던 그는 농업에 오히려 미래가 있다고 판단했고, 귀농 6년, 황무지나 다름없던 땅은 이제 체험시설과 농장, 공장까지 갖춘 곳으로 변모했다. 제가 건설회사 다니다가 한참 이제 가장 잘 나갈 때 자격증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를 하면서 잘 나갈 때 나와서 농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농업은 퇴직이 없어요. 그리고 농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전 세계가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려웠던 점은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제일 어려웠죠. 제가 풀을 못 뽑아요. 잘 혼나요. 풀을 뽑으면. 풀을 자르면은 풀이 10배로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풀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풀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농법을 바꾸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이슈가 되고, 사실 기술이 개발되고, 도리어 그것들을 배우러 중국의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큰 발전을 생각합니다. 서산시 고북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알타리무와 쪽파 주산지. 하지만 이희준 씨는 당시 가격 변동이 심해 소득이 불안정했던 알타리무 대신 아로니아를 선택한 것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농작물이었지만 과감히 아로니아를 선택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다. 3,300제곱미터로 시작한 재배 규모는 82,500제곱미터로 늘었고, 아로니아를 이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모든 것을 체계화하면서 관광 수익 또한 추가된 것이다. 도시민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열매를 봐야 되고 꽃도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수입 물건이나 우리 국산 물건은 차이점이 없거든요.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는 거. 그래서 생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로니아라는 걸 가지고 뭐 잼도 만들고 재배도 같이 하고 나무도 같이 분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6차 산업으로 같이 만들어간 거죠. 귀농 초기 아로니아 열매를 수확하기에도 바빴지만 이제는 아로니아를 이용한 음료도 개발했다.
하지만 음료 개발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이 씨는 음료 개발을 위해 1억 원의 사비를 털어 도전하길 여러 번. 그 결과 특허까지 획득하며 아로니아를 이용한 음료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고 전국 유명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며 수익을 다각화하였다. 근데 1년 걸렸습니다. 1년 제품 만들 때.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든다는 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을 때까지는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협을 보면 안 돼요. 소비자들하고는. 무슨 신뢰를 깰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면 6차 산업 상품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농업 생산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바로 6차 산업이라고 한다. 1인당 경지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농가 소득만으로는 가계비 지출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양한 농해 소득 창출에 노력해왔다. 녹색 농촌 체험마을과 농촌 관광 활성화로 시작된 농업의 6차 산업화. 한중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속에서 농촌의 6차 산업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농업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소농이죠. 지금 대한민국 그 120만 농가의 한 90% 이상이 다 1헥타 전후의 소농입니다. 미국과 비교해 보니까 규모가 13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규모로서 소위 말 가격으로 이런 선진 농업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품질이었습니다. 가격은 어려우니까 품질로 한번 성공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품질도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가까운 나라 중국이 또 막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품질을 좋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가격 또 품질만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다.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소비자의 감성을 이렇게 건드리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래서 1차, 2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농촌이라는 것까지도 한번 농업의 경쟁력으로 넣어보자. 그래서 우리 농업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작지만 강한 농업입니다. 단순한 생산 중심인 현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6차 산업.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통해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청양군 청남면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간미숙 씨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접고 청양에 귀농한 지 올해 4년. 지금은 어엿한 억대 농부의 꿈을 이뤘다. 지난해 방울토마토 50톤을 생산해 지역 농협과 가락동 경매시장 등에 납품하며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것이다. 농사일이 처음이었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간 씨는 하우스 시설 원예의 장점을 꼽는다. 건강했을 때 와서 일을 하면 어떤 직업보다도 수입도 많고 또 경쟁력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밭작물 굳이 노지에서 하지 말고 이거 시설 원예를 좀 해주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시설 원예를 많이 이제 권하고요. 간 씨처럼 청양에서 억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는 288곳. 주로 토마토와 멜론, 버섯 등을 재배하는 장평면과 청남면, 정산면에 몰려 있다. 작물 개발과 6차 산업화, 유통구조 개선 등도 바탕이 됐다.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농민들. 과연 그 희망의 바람은 어디에서 불고 있는 걸까? 충청남도 금산. 산 중턱에 위치한 건물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대부분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농민, 요리사, 공무원, 직업도 다양하고 생산하는 농산물도 분야도 다르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매달 한 차례씩 아침부터 새벽까지 1박 2일간 교육이 진행되는 강행군이다. 하지만 농업의 벤처의 개념을 접목시킨 색다른 교육 내용에 참석자들의 반응은 뜨겁기만 하다. 우리가 벤처하면 뭐 우리가 IT 벤처처럼 그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농업에 벤처를 도입한 거는
소위 말하는 벤처 정신을 도입을 하자. 이런 벤처의 도전 정신, 열정, 에너지, 이 꿈, 이런 DNA를 우리 농업계에 도입을 하면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업과 벤처가 만나서 농업의 새로운 꿈과 도전과 열정과 에너지가 접목된다 그러면 한국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새로운 가능성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 벤처 농업을 또 하게 됐고요. 또 벤처 농업 대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 나선 강사는 친환경 체험학습 목장과 생산농장이 결합된 에듀렌치를 성공시킨 윤영학 대표다. 산지 재배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산업화한 사업가는 그 누구보다 농민들에게 6차 산업을 강조한다. 바로 농업에도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농업이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산업과 결합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농민들이나 아니면 그런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6차 산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자기가 생산하는 거, 또 그런 그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보여주게 해서 이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사가지고 갔었을 때 눈으로 본인들이 소비자들이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저는 그 대기업의 가치보다도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기 어린 학생들 중 눈에 띄는 한 사람. 바로 스타 셰프로 알려진 강래우 셰프. 벌써 10개월째 빠지지 않고 이곳을 찾고 있다. 스타 셰프가 농민들로 가득한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셰프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우리는 해외에 있을 때부터 제가 봐왔던 요리사들은 생산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관계였었고 늘. 그리고 생산자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스펙의 재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규격화된 모든 사람들이 쓰는 재료가 아니라 내 요리에 특별하게 나만의 내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재료들을 내 접시에 담기 위해서는 생산자하고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벤처농업대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도 제가 직접 작물을 키워서 앞으로는 제 요리에 제가 키운 작물들 또 제가 선별하는 재료들만 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지금 농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강의가 한창인 교실 안.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고 있는 또 다른 사람. 바로 이완섭 서산시장이다.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서산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농업과 관련한 교육을 듣고 농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을 찾을 정도로 열심이다. 네,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서산이 농업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3번째로 넓은 그 경작지 면적에다가 쌀 생산량도 전국에 3번째인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또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뭔가 좀 알고 배워야 시정의 농업적인 측면의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히 제가 먼저 배워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농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에 다니게 됐죠. 이 시장에게도 농업은 쉽지 않은 분야다. 도농 복합 지역 중 한 곳인 서산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곳을 다니며 이제는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 작년에는 제가 LA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해외 시장 개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농산물 이런 거 단순히 생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고 또 가공해서 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유통이라든가 체험 관광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6차 산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 농가 소득을 높이고 또 농산물들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업인들 서로 연계시키면서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명인을 육성한다는 것은 농업의 어떤 그 리더격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함께 동반 성장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매우 중요하다. 스타 셰프 강래호, 이완섭 서산시장. 이들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이곳을 다니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본인이 가진 기술을 확장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뭘 가장 크게 배웠냐면 첫째 열정,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모든 게 안 된다고 배웠어요. 사회에서는 하지 마라, 도전하지 마라. 벤처들은 도전하라고 가르쳐요. 알려주지 않아도 바로 그냥 눈으로 보고 아 나도 저건 접목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벤처 대학을 다니면서 이 밑그림에 대해서 어떤 색을 칠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그 모습으로 또 이렇게 좀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각자 다른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농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실제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 한국벤처농업대학을 다녀간 많은 농민들이 실제 농업의 6차 산업을 접목하면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서산시 부성면에 위치한 한과 공장. 이곳 역시 6차 산업화에 성공한 곳으로 손꼽힌다.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한과를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다. 부풀어 오른 반죽에 잘 달인 조청을 바르고 쌀가루를 입히자 먹음직스러운 한과가 만들어진다. 김순주 씨는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생강을 수매해 한과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가공, 그리고 SNS를 통한 유통까지 이제는 어엿한 6차 산업인으로 손꼽힌다. 도시인들이 혼자 벌어서는 이제 살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시골도 마찬가지로 6차 산업까지 가지 않으면은 이제 좀 힘들고 살아남기가 사실은 경쟁력도 이제 갖추기가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6차 산업까지 가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의 농업인에게 가장 골칫거리는 컴퓨터나 SNS 활용.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해서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런 김 씨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딸에게 도움을 청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집에 일이 점차 이제 조금씩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내려왔어요. 이제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려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홍보구나. 그래도 젊은 사람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SNS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습득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배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우고 이제 어디 뭐 서울 같은데 SNS 마케팅 같은 것도 배우러 다니고 해서 이제 홍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블로그부터 뭐 카카오 스토리 그런 거를 조금씩 배운 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차 산업으로까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서산시도 6차 산업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6차 산업 육성을 위해 시는 농민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상품 개발과 포장, 마케팅 지원까지 나서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제도 중 하나는 바로 명인 제도로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농특산물 명인을 선정하고 있다. 명인으로 선정되면 홍보와 마케팅, 상품 개발비 등의 여러 지원을 받는 만큼 선정까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데 상품의 차별성과 인지도, 판로 확보 노력 등이 평가된다.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농업 6차 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명인 육성이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특산물 개발이라든가 그것도 수출길을 열어주고 판로를 열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한다면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또 농업도 발전되어 나가면서 즐겁게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이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 산업은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 속에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농업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함께 겪고 있다. 농업 전문가 도츠가마 마사노리 씨는 이제 국가를 넘어 농업이라는 공통점이 농민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로 정보 교류를 꼽는다. もう日本と韓国の、農家の状況が似てるので、お互いに情報交換とか、本当高齢化の問題とか、その土地の問題とか、お互いに話し合って、その中から糸口が見つけられればいいと思います。 농업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6차 산업은 이제 해외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FTA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개발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시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 만큼 소위 한류가 또 활발한 만큼 그런 것들을 농식품에서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은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큰 그 시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농업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수출이 될 만한 농산물들을 개발을 하고 상품을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개발을 해서 해외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들을 생산을 한다면은 우리 농업도 살 길이 있다. 즉 수출 농업이 우리 한국 농업의 미래고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제 그들은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국제 시장에서 봤을 때 농업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요리보다는. 우리나라 아직까지 음식이든 농업이든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 세계 시장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나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농민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꿈과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농민분들은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농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지금 하시던 일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그 바람을 말씀드리고 화이팅을 저는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쌀 소비 감소와 고령화,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농업.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우리 농촌도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고 새로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농업의 6차 산업은 위기 속의 농업을 희망으로 우리 농촌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 CJ 헬로비전